안녕하세요. 부동산 라이프를 하다 프라다입니다. 오늘은 젊음의 거리 홍대에 나와봤습니다. 우와 8번 출구 기준으로 건너편은 연남동이고 이쪽은 홍대 상권인데요. 대로변을 보시면은 병원이랑 오피스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포구가 관광으로도 유명하다 보니까 이쪽에 호텔들도 많이 있고요. 복합문화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엄청 많네요. 홍대는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권이기도 해요. 이쪽 9번 출구와 8번 출구 순으로 유동도가 많은데요. 9번 출구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주 동선이고 8번 출구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 동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쪽 혼잡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포구청에서 8번 출구와 9번 출구 중간에 8-1번 출구를 또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잡도를 분포시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2026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소 네. 2027년, 28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안에 보시면은 카페, 술집, 클럽 이런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젊은 마음 느끼러 가보실까요? 너무 아저씨인데? 가시죠. 가보시죠.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앞에 와봤는데요. 저 건물입니다. 목 좋은 자리 진짜 잘 매입하셨네요. 2023년 3월에 95억에 매각된 사례고요. 와, 볼륨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데 평당 그때 당시에 2억이었어요. 2억은 정말 그때 당시 최고가 거래였거든요. 이게 시장에 나오고 거래가 될까 많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2억은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계약이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때 좀 많이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한 수 두 수를 내다 보신 분이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빠르게 잘 매입을 하신 것 같고 볼륨감 자체가 가벼운 홍대 물건이었습니다. 보시면 8번 출구가 바로 이어져 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지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용적률을 300%나 받았어요. 건물이 엄청 커 보이죠? 네. 그래서 연면적 이득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임대료도 그만큼 많이 들어왔던 건물이에요. 위에 보시면 이제 중개기 수입도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투자 및 임대 수익형으로는 좋았던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에 상권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1층 공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좌측 보시면은 저 옷가게 부분이 있죠. 옷가게 부분이 원래 주차장 자리였어요. 자, 이방 건축물 이방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방 건축물 이행강제금 금액보다 임대 수입이 더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월세 더 많이 나오면은 일반 건물이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분들의 성향인 것 같은데요. 저 입장에서도 여기 그냥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실까요? 홍대 메인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보시죠. 홍대에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아저씨들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내일 제일 많아 보이죠. 홍대는 이제 문화예술 관광 특구잖아요. 2023년도에 마포구에서 레드로드라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R1이라고 적혀 있는 건가요? 그렇죠. R1부터 네. 저기 R7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R7은 준비 중이고요. R1부터 도보로 걸으면서 네. 각각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 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그 KT 상상마당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붐비는 금토일은 차량 없는 거리로 선정을 해서 차량이 지나다니면 바로 과태료를 먹인다고 합니다. 마포구청 일 잘합니다. 여기 레드로드를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 하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상권을 한번 보러 가시죠. 이쪽 우측이 걷고 싶은 거리 메인 길목인데요. 보시면은 임차인분들이 정말 안 바뀌어요. 정말 다 오래된 임차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 1층 임대 공간이 임대시장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메인이라는 거죠. 나오게 돼도 조용하게 거래가 돼요. 여기 메인 골목은 네. 임대료보다 권리금이 퍼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하는 권리금이 맞춰질 때까지 임대를 안 내놔요. 보니까 간판들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된 간판들인 것 같아요. 네, 권리금이 지금 기본 억대예요. 그러면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임대료를 무한정 높일 수 없는 네. 입지이다 보니까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 그 임차인 대신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새로운 임대료를 측정하실 수 있으실 텐데 임차인들끼리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임대료 수준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대시장이 잘 안 나오는 길이긴 합니다. 여긴 또 어딘가요, 팀장님? 여기 매각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와봤는데요. 오. 아까 8번 출구 사례 있었잖아요. 네. 여기 9번 출구 사례인데요. 이번 연도 9월에 66억 3천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66억 3천이요. 볼륨감이 상당히 좋죠. 이동인구 정말 상당한 지역이거든요. 평당 금액으로는 얼마에 거래된 거예요? 평당 금액으로는 2억에 거래됐어요. 오. 아까 8번 출구 사례와 비슷한 네. 2억인데요. 근데 이 건물은 아쉽게도 용적률을 다 못 찾았습니다. 3종 대비 180%. 근데 목으로나 입지로나 볼륨감으로나 셋 다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8번 출과 비슷하게 저쪽 좌측 주차장 공간을 지금 임대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결국엔 이방 건축물이겠죠. 이행강제금보다 임대료 수준이 더욱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이 기존 매도인분이 2021년도에 62억 5천에 매입을 하셨는데 최근에 66억에 매각을 하셨거든요. 큰 재미를 못 보시고 매각을 하셨네요. 늘어나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취등록세 이렇게 기타 부대 비용을 합치면 취득원가 이하로 매각이 되지 않았나. 매도인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수인은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매수인분은 좀 잘 매입하신 것 같아요. 레드로드 계속 걸어가 보실까요?
여기 길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는데요. 확실히 지하철로 이동하는 주 동선이 우측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측으로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지하철로 와서 굳이 건너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왼쪽을 보니까 계단들이 좀 있습니다. 단차가 맞아요.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라가기 좀 불편해 보입니다. 맞아요. 우측 보시면은 이렇게 흰콩포차처럼 스택 있는 임차업종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샤오라는 저희 매장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저기가 지금 최근에 임대를 내놨는데 8평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470만 원에 구하고 있어요. 오. 근데 저는 이제 470만 원 수준이면 네. 한 평당 네. 50만 원 수준은 전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임차가 안 맞춰진 이유가 또 권리금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냥 여기 뒤쪽 보시면 홍대 정문 메인길이거든요. 홍익대학교죠? 네. 근데 여기가 예전에는 정말 각광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홍대생들이 이쪽으로 다 건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대가 각 이면마다 특색 있는 업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 메인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5개년 동안 이쪽 메인길로 3건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여기가 아쉽게도 상권이 이쪽이랑 저 뒤쪽만 형성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중간 상권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평당 금액이 1억 한 초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1억 미만의 거래가 하나 나왔어요. 결국에는 매도인분도 특정 시세대로 내려서 매각을 하시게 된 케이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한 1억 미만의 시세가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팀장님, 네. 여기 붕어빵 파는데 붕어빵 드실래요? 배고픈데. 붕어빵 드실래요? 아, 붕어빵. 이쪽이 서구 365 거리라고 하거든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저기 앞에 있는 당연히 화력발전소 아, 그게 건립이 되면서 이쪽도 철길이었어요. 석탄을 나르던 철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석탄이 이제 가스로 대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폐철길이 됐죠. 여기도 연남동과 비슷하게 가는사람 필지에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운행을 멈춘 기차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필지가 너무 가느다라고 폭이 좁다 보니까 면적 활용도가 엄청 적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다 불법 확장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쪽 불법이죠. 근데 불법 여기는 중이라고 이제 합니다. TV에 많이 나왔던 곳들이잖아요. 하로나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보시면 런닝맨도 나왔었고 뭐 JTBC, 돌싱그즈, 스타킹 맞아요. 등등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젊은 네. 친구들이 이쪽 거리를 거닐면서 옷도 사고 사주도 보고 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 매각사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와봤는데요. 네. 뒤에 보이는 건물, 이 건물이 이번 연도 9월에 68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평당 1억인데요. 아, 평당 1억이요? 2면 1억 수준은 괜찮게 매입하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2종이거든요. 2종인데 용적률이 280%. 3종보다 높게 받았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건물 규모도 상당수 커 보여요. 아무래도 근데 사선 제한을 받아가지고 건물이 좀 삐딱하게 지어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래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임대료가 3천만 원 와. 수준인데요. 연면적이 222평 정도 되거든요. 연면적당 임대료 계산해보면 13만 원. 이쪽 길을 13만 원 수준이면 저는 적정한 시세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연면적 이득이 깡패다. 임차인이 나간다는 이슈도 있다고. 맞아요. 하시는데요. 11월 달에 임차인 퇴거 이슈가 있었는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간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3천만 원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매수하신 분은 건물을 잘 사신 거네요? 네, 전 잘 매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여기 성묘길 메인 이면에 위치한 도로라서 네네. 저는 60억대 적당한 볼륨감이라고 생각 들어요. 여기서부터 R4 구간이에요. 이쪽이 페스티벌 거리예요. 아. 축제 거리라고 하죠. 이쪽에서 다양한 축제도 열리고 있고요. 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기존 주차장 부지였거든요. 주차장 부지를 없애고 이렇게 문화공간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주차장길이 있었을 때 많이 혼잡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화공간을 만들고 나서 많이 지금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하도 걸어서 다리가 아픕니다 이제. 네, 다 왔습니다. 좀만 힘내주세요. R1에서 R4까지 꽤 거리가 깁니다. 네, 제가 R6까지 걸러갔는데 오늘 참은 거예요. 다음 사례는 말씀드리려고 앞에 와봤는데요. 앞에 무슨 카페처럼 보이세요? 푸덜 카페. 홍대 카페입니다. 홍대 카페. 이 건물이 2011년도에 114억, 평당 9천대 거래된 사례고요. 2011년도 당시에 평당 9천원 좀 높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용적률이 무려 400%. 와, 준주거 지역이네요. 막 거의 준주거죠. 네. 약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의 준주거 정도로 받았거든요. 네. 임대 수익으로는 좋았던 건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생각드는 부분이 이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홍대에선 위반 건축물이 좀 빈번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돼서 시정하고 그러는데 위반 건축물 시정하자마자 위반 건축물 등재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구청과 조금 어떤 악연이 있지 않았을까. 건물주분과 구청 간에 트러블이 있나 보네요. 구청에서도 좀 예의주시하는 건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 최대 대형 카페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3층부터 루프탑까지 커피 한 잔만 시켜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DJ하는 레코딩 네. 바도 있고요. 네. 식물관도 있고 네. 커피 한 잔만으로도 다양한 즐길거리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의도의 건물인 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어서 요즘 핫플레이스로 많이 뜬다고 합니다.
요즘 짠한영이란 유튜브 아세요? 아니요. 신동엽님이 술을 좋아하시잖아요. 술을 먹으면서 촬영한 유튜버거든요. 짠한영. 요즘 엄청 유명한 채널인데 짠한영 MC를 맡고 있는 신동엽님의 건물입니다. 와. 요 건물 상당히 커 보이죠? 2015년도에 128억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네. 고려 건물을 왜 푸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용적률 네. 이득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네. 신축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용적률만 해도 270% 가까이. 저였으면 리모델링을 했을 텐데 과감하게 신축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이 건물이 단순 시세 차익만 해도 100억 이상을 볼 수 있는 건물이라고 뉴스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설명드릴게요. 네, 그때 당시에도 4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왔던 건데 그 4천만 원을 포기하시고 새롭게 신축을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128억 원에 매입을 하시고 약 44억 정도를 투입하셔서 신축을 하셨는데 네. 그럼 단순 이제 매입 원가만 해도 172억이거든요. 근데 여기 라인을 보시면 1억 초중반, 1억 중반 정도까지 거래가 될 법한 위치거든요. 그 1억 중반 수준으로 이제 역산을 해봤을 때는 한 240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는 워낙 유명한 거리죠. 클럽 거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녁 되면은 바글바글합니다. 전화해도 기억나는 것 중에 신동엽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건물을 재미로 매입을 한다. 그럼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건물을 재미로 매입한다. 부럽습니다. 오늘 홍대 걸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팀장님은요? 홍대 상권은 굉장히 깁니다. 걸으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편한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RR5밖에 안 걸었어요. R4까지만 걸었는데도 힘들어요. 홍대는 서울 대표적인 상권 중에 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시기 때 집합금지 명령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살아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임대인분 입장에서도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차인분 입장에서도 다양한 마케팅과 원활한 영업으로 임대인분과 임차인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홍대 상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홍대에 나온 브라더였습니다. 안녕. 안녕.